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바다의 명품입니다. 그토록 찾았던 바다의 명품이 소라? 이건 그냥 소라 아닌가요? 아이고, 이게 소라가 아니고 서해 바다의 명품이 참소라예요, 참소라. 약속 시간에 맞춰 서해바다로 찾아간 제작진. 그런데 도착해보니 바닷물은 온데간데 없고 온통 칠흑 같은 어둠만이 가득했는데 대체 이 암흑 속에 어떤 명품 식재료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 이리 가고 저리 가도 온통 보이는 건 갯벌뿐. 그야말로 허벌판. 정말 서해바다에 있는 게 맞는 것일까? 불안감이 엄습하는 그때 멀리서 수상한 불빛이 포착됐다. 불빛이 있는 곳으로 서둘러 달려가는 제작진. 안녕하세요. 혹시 바다의 명품을 캐시는 분이신가요? 혹시 바다의 명품을 잡으시는 분 맞으신가요? 조용하세요. 바다의 명품은 시끄러우면 도망간단 말이에요. 드디어 찾았다. 서해바다의 명품을 만나게 해줄 신용민 씨. 근데 바다의 명품이 뭐길래? 지금 서해 바다의 명품을 잡으러 왔는데 지금 PD님이 시끄럽게 해서 지금 다 도망갔잖아요.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어요. 반가운 마음에 말을 걸었다. 온통 구박만 받은 제작진.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청기누설이 아니다. 명품을 찾기 위해 신용민 씨의 뒤를 쫓았는데 머리에 달린 헤드랜턴의 불빛에 의지한 채 연신 돌만 뒤지는 신용민 씨. 대체 명품을 어떤 방법으로 찾는다는 것일까? 바다의 명품은 어떻게 찾는 거예요? 바다의 명품은 걸어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워킹 해루지를 통해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해루질이란 예로부터 물이 빠진 바다 갯벌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로 주로 밤에 횃불이나 랜턴 등을 밝혀 불빛을 보고 달려드는 어패류를 잡는 어로 방식을 말한다. 근데 왜 이렇게 밤에 해루질 하러 나오시는 거예요? 해루지를 할 수 있는 물때는 하루에 2번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한 번, 밤에 한 번 있는데 바다의 명품은 낮에보다는 밤에 밖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로 밤에 나와서 해루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패류들은 야행성인 것이 특징. 낮에는 뻘 속에 숨어 쉬다가 밤이 되면 먹이 사냥을 위해 활동하기 때문에 해루질은 야간 물때에 하는 것이 적당하다. 그런 그때 뭔가를 발견한 신용민 씨. 고동, 맵쌀 고동. 이런 맵쌀 고동인데 데쳐서 먹으면 매콤한 것이 굉장히 맛있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오늘의 주인공이 바다의 명품은 아니다. 도무지 모습을 보이지 않는 바다의 명품. 혹여나 갯벌 속에 묻힌 건 아닌지 손으로 일일이 안까지 확인해보지만 잡히는 손에는 뻘만이 가득할 뿐이다. 찾기가 쉽지가 않은가 봐요. 이게 바다 명품이라 그런지 집기가 쉽지가 않네요. 결국 이동을 택한 신용민 씨. 새로운 구역에선 바다의 명품을 만날 수 있을까? 그때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바다의 명품입니다. 그토록 찾았던 바다의 명품이 소라? 이건 그냥 소라 아닌가요? 아이고, 이게 소라가 아니고 서해 바다의 명품이 참소라예요, 참소라. 바다의 혈관 세신사 참소라는 3월을 시작해 여름까지 제철인데 쫄깃하고 담백한 맛으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수산물 중 하나다. 그런데 서해를 비롯해 우리나라 전 해역에 걸쳐 서식하는 이 참소라가 어떻게 서해 바다의 혈관 세신 명품 식재료라는 것일까? 서해에서 잡히는 참소라가 명품인 이유는 바로 갯벌에 있습니다. 갯벌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은 염분이 높은 해수에 적응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 수분을 조절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그래서 갯벌의 생물들을 섭취하면은
부종과 같은 인체 내 불필요한 수분뿐만 아니라 염증 수치 개선에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갯벌에서 밭농사 10배의 소출이 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갯벌은 밭이나 논 이상의 수확을 주는 경제활동의 터전이었다. 특히 서해 갯벌은 세계 5대 갯벌에 속할 정도로 무한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유명한다. 이 갯벌 속에는 참소라의 먹이가 되는 유기물이 풍부해 서해 갯벌에서 잡힌 참소라는 크기가 크고 살이 통통한 것이 특징이다. 서해 바다에서 나오는 참소라가 명품인 이유는 일반 모래바다나 일반 바다에서 사는 애들보다 뻘에 들어가려면 더 열심히 힘을 써야 하잖아요. 그래서 육질이 더 쫀득쫀득하기 때문에 서해 바다에서 나오는 참소라가 명품입니다. 명품. 뻑뻑한 뻘에서 살기 위해 매일같이 운동하며 몸집을 키운 이 서해 갯벌의 참소라야말로 진정한 바다의 명품이 아닐 수 없다. 이야, 왕건입니다. 엄청 커요. 잡았다. 이거는 한 마리는 잡고 한 마리는 큽니다. 작은 것보다는 크면 클수록 참소라는 더욱 맛있습니다. 금지 차량이 있어가지고요. 작은 것들은 함부로 잡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참소라의 정식 명칭은 핏불고등. 지역에 따라 뻘소라, 먹소라라고도 불리긴 하지만 참소라가 크기가 클수록 맛이 좋고 비싸다는 건 불변의 법칙이다. 참소라로 알려진 핏불고등에는 타우린 성분이 아주 풍부한데요. 타우린은 천연 피로회복제라고 불릴 만큼 몸의 기력은 물론 활력을 돋고 피로회복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소라 속 타우린은 혈관의 콜레스테롤을 배출하여 고지혈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참소라는 다른 종류의 고등에 비해 타우린 함유량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참소라에는 혈관 속 독소 제거에 도움이 되는 아스파트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아스파트산은 아스파라긴산의 또 다른 이름으로 피로해소와 자양강장 효과가 뛰어나고 혈관을 강화하여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아스파라트산이 풍부하다고 알려진 콩나물에 비해 참소라는 더 높은 아스파라트산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산물의 감칠맛을 결정하는 성분 중 하나인 글루탐산이 타 육수용 페류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맛도 일품, 영양도 일품인 참소라. 그 풍미를 더욱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요리 고수가 있다고 해 만나러 가봤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아니 여기 소라로 명품 요리 만드시는 분이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바로 전데요. 30년 넘게 명품 요리를 만들어 왔다는 다곡자 고수. 명품 혈관 세신사 참소라를 이용해 그녀가 선보일 활용법은 과연 무엇일까? 소라 숙회요. 숙회라면 또 쫀득쫀득하고 고소한 맛이잖아요. 그걸 제가 요리 한번 해볼게요. 참소라 숙회의 관건은 비린내 잡기와 쫀득한 식감 유지하기. 참소라를 삶을 때 된장과 함께 월계 수잎을 넣어주면 참소라의 비린내를 잡는 것은 물론 살도 부드러워진다고 한다. 된장 대신 소주나 맛술을 넣어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한다. 얼마 정도 삶으면 돼요? 이렇게 팔팔 끓는 물에요. 한 15분 정도 삶으면은 쫄깃쫄깃한 맛이 나와요. 참소라는 크기에 따라 12분에서 15분 정도 삶아주는데 물의 양은 참소라가 잠길 정도가 좋다. 맛있게 익은 참소라는 건져내 한 김 식혀줘야 하는데 이때 다곡자 고수만의 특별한 비책이 들어간다고 한다. 근데 왜 그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시키세요? 이 입구에 쌓여있는 이물질이 싹 빠지라고 이렇게 뒤집어놔요. 참소라를 뒤집은 상태로 식혀주면 껍데기 속에 들어간 물이 빠지면서 입구 부분에 남아있던 이물질까지 제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소라는 건져냈는데 왜 다시 물을 계속 끓이세요? 이거는요. 이따가 내가 맛있는 비법을 가르쳐 드릴게. 기다려봐요. 와, 잘 삶겼다. 그 비밀이 밝혀지는 동안 소라가 식었다면 이제 살을 빼줄 차례. 와. 참소라 살은 포크나 젓가락 같은 뾰족한 도구를 이용하면 수월하게 뺄 수 있다.
고운 자태를 뽐내는 참소라 살. 통통한 것이 제철 맞은 위험을 가득 뽐내는 듯한데 이제 손질이 끝날 것일까 하는 그때 잘라놓은 참소라 살을 채 받친 후 조금 전 삶았던 물에 담그는데 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일까? 숙회는 식었을 때 먹는 것보다 이렇게 따뜻할 때 물에 담가 따뜻하게 해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이 국물에 모든 진태기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더 감칠맛이 나와요. 참소라가 삶아지는 동안 감칠맛이 물에 배어나는데 그래서 먹기 전 삶았던 물에 살짝 데쳐주면 참소라 숙회의 풍미를 더욱 높일 수 있다고 한다. 아따, 그놈 맛있겠다. 이거 하나 드셔보시오. 나 혼자 먹기 너무 아까워서 안 되겠다. 달콤한 감칠맛과 쫀득한 식감에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이게 확실히 살이 꽉 차서 그런지 되게 쫄깃쫄깃하고 탱탱해요. 참소라 숙회에 이어 다곡자고수가 선보이는 두 번째 활용법은 무엇일까? 요즘 여름에 습하고 다 땀 많이 흘리고 하니까 입맛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제가 생각 끝에 소라장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거 드시고 힘 좀 내시고 기운 차리시라고. 그 맛을 좌우할 절임장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순서. 간장과 물 1대1 비율로 넣어준 후 풍미를 높이고 비린맛을 잡기 위한 채소와 원기 회복을 돕는 한약재까지 투하.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냥 한 5시간, 6시간까지 끓여요. 최소 5시간은 끓여줘야 한약재의 기운이 절임장에 잘 우러나온다고 한다. 다곡자고수의 깊은 정성으로 만들어진 절임장을 미리 삶아놓은 참소라살에 부어주면 비로소 참소라장이 완성된다. 참소라 같은 소라 종류는 한의학적으로 본다면은 찬 성질을 가진 음식입니다. 그래서 인삼같이 따뜻한 성질을 가진 음식 재료와 같이 먹게 되면은 인삼이 이 소라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 가지고 소화를 도와주기 때문에 평소에 몸이 찬 사람들도, 그리고 배앓이를 자주 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소화기 기능이 약한 사람들도 부작용 없이 안심하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 참소라장에 들어가는 참소라살은 삶았기 때문에 바로 먹어도 무방하지만 이틀 정도 숙성시킨 후 먹으면 절임장의 깊은 맛이 고스란히 배어 진정한 밥도둑이 된다고 한다. 혈관도 쇄신하고 기력 회복도 돕는 일석이조의 명품 식재료 참소라. 먹을 때 주의사항이 있다는데 참소라를 먹을 때에는 타액선은 반드시 제거하고 먹어야 합니다. 귀청, 골, 침샘 등으로 불리는 타액선에는 테트라민이라고 하는 독이 있어 섭취했을 경우에 발열, 구토,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여름철에는 소라 살만 먹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참소라는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하루 100g의 참소라살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